그리고 지금 민주당 이제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 결과가 나왔는데 그냥 추미애 후보가 그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확정이 됐네요. 과반이 넘었다는 네, 말씀이시죠? 와 결선 갈 줄 알았거든요. 예. 왜냐면 후보가 3명이면 대부분 결선 갑니다. 그러니까요. 다들 결선 결선 다 결선 야, 가는데. 근데 모두가 다 결선 간다고 네. 예측하지 않았나요? 미에로 하비바 이렇게 됐네요. 뭐야? 추미애 준비하셨어요? 추미애 캠프에서 오신 거 아니잖아요. 지금. 추미애 캠프에서 그거 민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보수의 와, 어머니 세상에. 합의 못 봅니다. 네. 전 누가 돼도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니 이거 50%가 아니, 넘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권리당원 50%, 일반 50%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제 경선 룰이 되어 있는데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일단은 결과를 네. 수치를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요. 이것도 그냥 상상의 영역인 네. 건데 만약에 50% 이상을 정말 득표를 해서 뭐 가산점 받고 해서 그냥 뭐 다툼의 여지 없이 그냥 1등 했다 그러면 그건 할 말이 없는데 네. 만약에 말입니다. 47%를 얻어서 네. 4.7%가 더해져가지고 지금 50%를 넘겼다라고 한다면 가산점이요. 네, 여성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가산점. 두 개잖아요. 자력으로 넘어서 아. 뭐 가산점이 의미 없이 1등이면 할 말 없죠. 그거는 뭐 된 건데 만약에 47%를 얻어가지고 51점 그럼 7이네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50%가 넘은 결과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참 이거는 민주당 안에서 육선의 의원을 지낸 분이 또 국회의장을 한때 꿈꿨던 분이 그런 가산점으로 돌파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확인은 어렵습니다만은 참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결선 없이 이렇게 됐다는 것이 저는 글쎄요 뭐 추미애 후보에 대한 그런 국민적 평가와 당에서 한 지금 이 평가가 과연 얼마만큼 일치가 될 것이냐. 물론 뭐 국민의힘이 워낙 지리멸렬이니까 나가도 도지사는 되실 거예요. 나간다고 한다면은 이제. 근데 그게 과연 국가적으로는 이게 과연 좀 바람직할까라는 의문부호가 많이 붙어가지고 저는 그래도 결선은 갈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그냥 바로 통과했다는 건 좀 놀라운 일이네요. 아니 근데 그 여성 가산점이 원래 이제 약간 그 약자 가산점 같은 개념이잖아요. 네. 그 정치 신인한테 뭐 주고 이런 가산점이 근데 이제 추미애 의원은 육선의 여성 의원이라 좀 논란이 그 가산점 규정 가지고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결선 투표 없이 50% 넘는 걸로 어떻게 보십니까? 강자에게 날개를 달아줬네요. 아. 그 여성이라는 그 10%는 10%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사실은. 엄청 큰 거죠. 10%. 네.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취지를 좀 생각해보긴 해야 국민의힘이 될것 지리멸렬하다 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뭐 틀린 얘기는 아니니까요. 저희는 뭐 국민의힘은 이제 경기도 도지사 이제 후보를 지금 못 찾고 있기 때문에 오늘 추가 공모를 또 실시했고 또 양양자 최고위원이 이제 그거에 대한 반발 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무투표 당선되는 거 아니야? 아무도 안 도지사를요? 경기 도민 중에 누구 야당이 이제 후보를 못 내고 혹시 경기 도민 중에 보고 계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시면은 추가 공모가 떴으니 한번 넣어 보십시오. 어제 그 말씀드리고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행복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동연 지사나 아니면 한준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선 의원을 하고 있는데 추미애 지금 의원 같은 경우에는 6선이라고 했지만 5선을 서울 광진을에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6선이 2년 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남에서 지금 그 세 번째 해를 맞이하고 있는데 과연 경기도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냐.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이제 경기도지사 토론회를 보면은 다른 분들은 정책이나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경기도를 어떻게 이끌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 대한 이해 자체가 별로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국민의힘이 이제 너무 지리멸렬하다 보니까 경기도지사 선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누가 되든 민주당이 될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아마 국민의힘 후보가 유승민 의원이나 괜찮은 후보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민주당이 경선을 진행했으면은 저는 추미애 의원이 후보가 되기 힘들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저도 토론회를 다 본 건 아니지만 추미애 의원이 경기도의 하남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경기도는 더더욱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봤었을 때 이게 그냥 인기 투표나 아니면 인지도 투표가 되어버렸는데 과연 우리 신인규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었을 때는 추미애 후보가 경기도지사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럼 경기도 1,400만 경기도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 경기도 발전에 큰 도움이 될지 이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어서 추미애 후보가 지금 남은 기간 동안 경기도에 대해서 많이 좀 공부하고 준비된 후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냥 가다가는 본경선 때 혹시 이제 야당에 정말 괜찮은 후보가 나오면 이거 다 토론회 때 들통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공격받을 수 있다.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 지적 근데 해주신 겁니다. 저는 이제
경기도의 발전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일단 추미애 후보가 뭐 경선에선 통과를 했으니까 상수로 놓고 본다면은 굉장히 걱정돼요. 그러니까 경기도의 행정이 왜 그러냐? 추미애라는 정치인이 그동안에 뭐 법사위원장 하면서 보여줬던 태도,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좀 탁상공론적이고 고압적이고. 아주 강경한 목소리를 좀 이렇게 교조적으로 좀 내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봤고요. 더 걱정되는 거는 과거에 법무부 장관을 할 때 행정 능력을 우리가 한번 검증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실패한 법무부 장관이고 당시에는 뭐 검찰총장도 실패를 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 자체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정권을 넘겨준 건데 그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법무부 장관 추미애를 놓고 본다면 이분은 행정 능력을 검증할 필요가 없이 이미 검증이 된 거예요. 없는 걸로 행정 능력 자체가. 근데 이런 분을 지금 경기도청에 수장으로 지금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이런 상황 속에서 물론 저는 경기도민은 아니니까 제가 뭐 투표권은 없습니다만은 상당히 경기도의 행정이 이재명 당시 도지사나 또 뭐 김동연 지사는 뭐 그렇게 잘했다 못했다를 평가하기보다는 좀 무난한 관리자 측면이었다 한다면은 참 추미애 후보가 도지사가 됐을 때를 좀 생각해 볼 때 국민들께서는 그런 부분들 과거에 걸어온 길들을 놓고 평가할 때 좀 걱정이 많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경기도를 정말 잘 모르시긴 또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더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결과를 보니까 그간 여론조사를 뒤집는 결과는 아니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7일날 서울시장 후보 경선 결과도 발표가 될 텐데 그때는 아마 결선 압도적으로 50% 특정 후보가 넘기기는 더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후보가 지금 4명이잖아요. 서울 세 명. 세 명. 세 명 본경선 3명이니까 거기도 3명이라서 한 명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50% 넘기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또 서울시장 후보 경선은 어떤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분위기에서 이제 정원호, 박주민이 이제 네. 2강이고 전현희 의원이 이제 뭐 1중이나 1약으로 평가가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호 구청장을 그 X에서 칭찬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준호 의원을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지지했다라고 해야 될까요? 지원했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진작에 차라리 그냥 반노골적으로 한준호 의원에 대한 뭐 지지 선언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다 이런 홍보를 세게 해줬으면은 이게 어쨌든 추미애 의원으로 결정이 안 되고 결선으로 넘어가진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은 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뭐 현직 대통령이 쉽지 그렇게 않죠. 노골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 얘기 짚어봤고.